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일 겁니다. 근데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두 가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내 개발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기한 내에 이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전력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의 염려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내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다 비행기가 뜰 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만약에 전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이 없이 지금 군과 방사청은 무조건 기한 내에 비행기가 다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후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300대 정도의 소요가 이제 필요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기간 내에 만약에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간다고 쳤을 때, 만약 재검토의 시점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한번 진짜 비행기가 연구개발비는 연구를 하더라도 이 체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해야 될 텐데,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발 과정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찝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를테면 SRR, PDR, CDR 가면서 당연히 사업의 건강도를 체크해서 새로운 그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과연 이대로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제안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기술 자주화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일정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합니다. 기술 확보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이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전력 조기화에도 좀 더 방점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제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 질문은 하나하나의 기능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검토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아까 자료 보니까 2년 반 정도 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하던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 비행기를 만들지 않고 지금 FX 사업처럼 비행기를 사오는 것을 고려하거나 검토하려고 하면 그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최종적인 검토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간으로. 그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이걸 착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리스크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은 못 됩니다. 예를 들어 방사청 업체 이대로 일정 지켜서 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라도 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짚어보는, 거기서 이제 일정과 비용과 필요한 성능까지도 고려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정부 차원의 정책과 비용과 일정을 지원해주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경태 원장님, 요즘 기술 가지고 있는 수준이 14%다, 90%다 이것 가지고 여러 말들이 있고 합니다만, 조준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판단하시기에는 우리의 기술 수준 14%와 90%의 갭차가 큰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국민에게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기술 성숙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미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TRL,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1에서부터 이제 9까지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레벨 1이면은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그다음에 레벨 9면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국민들에게 설득하시려면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술 조사에 참여했었습니다만은 90% 우리가 필요한 기술의
6 이상에 도달한 항목이 90% 정도 수준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용훈 소장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것 중에 이제 FA50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록히드 마틴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인 기술을 첨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 기술의 그 어떤 통제를 우리 KFX에서는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KFX는 지금 F-35로 받은 절충 교육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KFX를 개발하겠다는데, 아니, 제 질문은 원하시는 FA50을 한다고 할지라도 록히드 마틴에 걸려 있어서 개조 개발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장비들을 마음대로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KFX는 절충 교육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즉시 바로 기술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FA50으로부터 FA50은 어차피 지금 여기 독소 조항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FA50으로 그 쇠사슬을 끊자. 그래서 절충교육도, KFX에 있는 절충교육도 이 FA 개조 개발을 사용하자. 그리고 모든 끊자. 그러나 이제, 락히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락히드는 지금 KFX에서는 자기 경쟁기라는 생각해가지고 투자도 주저하고 있는데, 저기 락히드에서는 FA50은 자기가 이미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을 F-35 로급으로 이제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때문에, 아까 이범석 소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중간 과정에서 1차 검토나 2차 검토를 해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응하는 강구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목표가 1단계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보였던 안테나 관련된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관련된 걸 점검하는 거고, 2단계에 관련된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응한 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방위사업청과 저희 국가연 쪽에서 전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쪽에서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플랜 B에 관련된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은 생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딱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방위사업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